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여기에서 0, 1, 2 얘네들 뭡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인덱스가 생긴 거예요. 인덱스. 그 다음 여기에 뭡니까? 각각의 어드레스, 에이지, 이름. 이게 뭐였죠, 여러분? 딱 보니까 어드레스, 에이지, 이름이 여기에서 키값이에요. 선생님, 데이터 프레임에선 이 키값이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이 되네요? 네, 컬럼이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 프레임 구조는요, 아무래도 시리즈보다 몇 배 확장된 개념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사전에 각각의 이러한 키값들은 바로 컬럼 이름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렇단 얘기는 이 인덱스는 우리가 정의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 데이터 맨 처음에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했어요? 이름 키, 어드레스 키, 나이 키,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출력을 보니까 어드레스, 에이지, 이름 이렇게 나왔어요. 얘도 매한가지고요. 그게 왜 그래요? 이거를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하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하면 얘는 컬럼 이름을 자동으로 정렬을 내요. 정렬을 내서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의 정서상 주소가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더 선호하죠. 그죠? 그런 까닭에 여러분은 이 컬럼의 순서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플러스. 자,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컬럼의 순서를 변경해보자 이겁니다. 컬럼명 순서를 변경하면서 내친 김에 인덱스를 우리가 직접 설정해보자 이겁니다. 인덱스 번호 012 마음에 안 들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컬럼명 순서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 이렇게요.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요. 데이터 프레임 가로 열고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변경할래. 누구를요? 원래 데이터, 마이 데이터를 변경할 거예요. 됐죠? 마이 데이터를 변경할 겁니다. 그러면 마이 데이터를 변경할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컬럼 이름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columns, C-O-L-U-M-N-S, columns 이렇게 써야 돼요. 자, columns는 하고 여러분이 곧바로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컬럼 이름을 이름 됐죠? 그 다음에 age, 그 다음 어드레스, 이름, 나이, 주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난 원해.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 지정된 순서대로 컬럼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인덱스도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인덱스는 이렇게 여러분이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인덱스는 어떤 내용으로 넣을 거냐? 역시 똑같아요.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번호 1번, 그 다음에 번호 2번 이렇게요. 번호 3번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잠깐만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제가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졌죠. 이 만들어진 건 누군가 조작을 위해 객체로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저는 df2라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f2 어디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엔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와, 드디어 이름, 나이, 어드레스 순서 나왔고 인덱스가 바뀌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컬럼의 순서, 인덱스 설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있다는 거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제가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왔는데요, 이 가져온 데이터의 컬럼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플러스. 자, df2한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라고요? df2 나는 궁금해. 점. 자, 여러분 얘는 시리즈하고 또 달라요. 점 하고 뭡니까? columns. columns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 시리즈는 인덱스 아니면 값 둘 중에 하나였죠. 얘는 컬럼들과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olumns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은 각각의 컬럼들이 나와요. 확인됩니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또 인덱스는 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df2.index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거는 시리즈하고 똑같은 형태가 떠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 차이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 제가 여기에다가 새로운 컬럼을 더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됩니다. 가능해요. 어떻게요? 그냥 이렇게요. df2 됐죠 여러분? df2에다가 성별을 추가하고 싶어요. 성별을요? 네. 그래서 df2 하고 대괄호 열고 따옴표 열고, 자, 여러분이 추가하고 싶은 컬럼 이름 젠더 썼어요. 젠더.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젠더를 썼어요. 쓰고 나서 자, 는 썼습니다. 그리고 젠더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을 넣어줘야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몇백 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돌려보는 게 빨라요. 자, 젠더에 제가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리스트 형태로 메일, 쉼표, 피메일 이렇게 입력했어요. 두 개만. 원래 3개 데이터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 컨트롤 엔터를 치잖아요. 밸류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는 건지 모르겠네? 모르긴요. 여러분 이건 규칙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데이터 모두 길이가 지금 3개의 레코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새롭게 추가되는 컬럼의 리스트도 그 길이가 얘네들과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메일 이렇게 추가했어요. 더 이렇게 하고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은 자, df2 젠더 메일 피메일 메일 입력하니까 에러 없지요? 된 거예요. 결과는요? 플러스 df2 실행해 보면 아시겠죠? 컨트롤 엔터. 자, 어때요? 우와, 젠더가 생겼네. 이렇게 컬럼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네, 이게 바로 가능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해가 됐다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름, 에이지, 어드레스, 젠더에서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이제 표시하는 거는 돼요.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뭔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접근을 할 때는 자, 얘는 1차원이 아니라 2차원이에요. 플러스. 자, 눌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df2에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df2 자, 마크다운이 됐죠? 아닙니다. 코드. 자, 제가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일단 주석을 달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접근이에요.
방식.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데이터의 이름에 대한 것만 결과를 보고 싶어요. 아까 시리즈는 어차피 한 개의 값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시리즈 점 하고 VALUE 이거 쓰면 됐었죠. 근데 얘는 여러 개 칼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요. df2 잘 보세요. df2 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괄호를 열고 그 다음에 따옴표 열고 각각의 요소로 나는 이름이라는 컬럼의 값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쓰고 컨트롤 엔터 이렇게 실행하면 보세요. 인덱스 번호와 함께 각각의 값들이 떠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name, 이름, dtype, object 뜨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면 요소 말고 속성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즉 df2가 갖고 있는 여러 개 컬럼들. 자, 점을 찍었습니다. 자, 점을 찍고 여러분 탭키 누르면 이 df2가 갖고 있는 웬가 속성과 메서드들 뜨죠. 이거 외에도 이 컬럼도 얘의 부속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df2 점 하고 이름 이렇게 썼어요. 컨트롤 엔터. 자, 어떻습니까? 나오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든 여러분 편한 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더라 이겁니다. 어려움 없지요? 네,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또 플러스.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름 중에서도 여기 그 번호가 2번인 학생의 이름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번호가 2번인 학생의 이름,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어려운가요? 자, 이렇게요. 좀만 머리를 쓰면 됩니다. df2. 자, 우선 이름에 접근을 먼저 해야 되죠. df2 점 이름에 접근할까요? 이렇게 접근해도 되고 위에처럼 접근해도 되고, 그리고요 이 이름이 여러 개인데 중요한 건 여기 넘버 2에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쓰면 돼요. 대괄호 열고 뭐라고요? 요소 넘버 2 이렇게 인덱스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럼 돼요? 컨트롤 엔터. 장길산 나오죠?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자, 플러스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df2 하고 아까 요소처럼 대괄호 열고 요소가 누구였습니까? 네, 이름. 그리고 또 대괄호 열고 nano.2 이렇게 접근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장길산. 됐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여러분이 두 개 중에 눈에 많이 익고 손에 익은 방법으로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에 접근을 하면 돼요. 됐죠?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요, 저는 장길산의 데이터, 장길산 30살 인천 피메일 이 데이터를 제가 읽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 중심의 데이터요? 그럼 여러분 이 행은 몇 번째 인덱스? NO 2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자, 플러스 뭐라고 쓰느냐? df2 그리고 점 그리고 여러분 인덱스. 자, 인덱스를 읽어올 때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의 그 메서드가 있습니다. ix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를 줄인 말이죠. ix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자, 인덱스로 접근할 때 가로 열고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이 따옴표 열고, 자, 인덱스 번호 뭡니까?